안녕하세요. 문하예술 씨.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좀 귀엽게 해달라고 했는데 좀 안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그래 덜 귀여웠나요? 예. 안 귀여웠나요? 괜찮아요. 덜 이제 뭐, 귀여운 게 아니고. 네, 초반이니까 뭐 나중에 되면 이제 귀여워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씨 여인영 작가님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아유, 잘 지내셨죠? 네, 한 달 잘 정도 된 것 지냈습니다. 같은데. 네, 열심히 홍보도 하고 방송 나가고 나서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 한 몇 도 정도로 뜨겁나요? 아직 한 37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36.5도보다는 조금 더 네네네, 뜨거워졌네요. 그러니까요. 예. 뭐 그러면 주변에 보신 분들이 뭐 제 얘기는 뭐 특별히 하거나 그래서 1화는 다들 제 위주로 보셔가지고 뭐 또 열심히 또 눈에 띄도록 해야겠네요. 자, 오늘도 우리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씨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의 여러 문화예술인들에게 활기차게 인사도 건네보고 또 저희들 어떤 그 문화 감성도 업그레이드 시켜봐야 될 텐데요. 구호를 외쳐야 됩니다. 또 네. 시작을 하려면은. 예, 준비되셨죠? 네네. 조금 더 귀엽게. 자, 안녕하세요. 문하예술 씨. 오늘은 무엇을 찾으러 떠나는 여정이 될까요? 잔잔한 물결에 나뭇잎을 하나 띄우듯 기록에 관한 물음표를 살포시 던져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시죠. 작가님은 기억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그림이 곧 기록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전에는 좀 오래되고 낡은 것들을 좀 위주로 그렸는데 요새는 제 기억 속에 있는 자연 풍경들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효선 씨는 어떤 걸 주로 기록하세요? 네, 저는 뭐 일상의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요. 전부 뭐 이런 풍경이라든지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는데 그림으로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호수 같은 눈동자 아니면 태평양 같은 넓은 마음에 주로 기록을 하죠. 예, 그래서 뭐 그림으로 한번 기록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저희가 이렇게 기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오늘 만나볼 분이 이 기록과 관련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항상 절묘한 이 만남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빨리 가보시죠. 네. 오늘 찾아가는 공간도 일종의 기록입니다. 1997년 수몰로 사라져가는 옛 청원군의 전통 문화를 재현한 문화재 단지. 양반가에 기록하는 명인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양반가에 오니 마치 제 전생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제가 살았던 것처럼 굉장히 익숙한데 이곳에 이 작업실을 두고 있는 명인이 누군지 굉장히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기록가 명인 박효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록가라든지 사가의 관창 기록가, 사가의 기록가 이런 모든 거 아주 재미나는 얘기를 제가 많이 풀어드릴게요. 기록화는 그야말로 우리의 그림이잖아요. 제가 전공하기도 한 이 동양화의 매력을 오늘 선생님께서 한 자락 풀어주시리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고즈넉한 양반가에 작업실을 두게 된 겁니까? 예,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그 전통을 우리 2세들에게 많은 보급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자 이렇게 청주시에서 배려를 해줘서 여기 들어온 지 거의 20년이 돼 갑니다. 이야, 아주 좋소이다. 양반가 기와집 한 칸에 세 사람이 모이니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기 좋은 사랑방이 따로 없습니다. 가장 먼저 삶의 기록을 들여다볼까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림을 좀 언제부터 그리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한 7, 8살 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머니 옆에서. 야, 7, 8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셨으면 네. 지금 한 30년 정도밖에 안 그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50년 정도 된 거죠. 그래요?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평생 한 거죠. 야, 진짜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이제 뭐 그림을 꼭 그린다라는 것보다 집안이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그리다 보니까 그 나이 때 그려서 초등학교 때 가서도 아주 잘 그린다고. 그 정식으로 그럼 그림을 배우신 건 언제신가요? 제가 이제 무형문화
이제 선생님한테 도제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인자하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전수일지를 쓰라고 하셔요, 저한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자, 색봉리 이 그림을 5장인데 요 한 장을 마다 연구를 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내가 어떤 계획을 해서 그린다라고 전수일지를 쓰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밑그림을 그리고 그것도 보여드려서 전수일지 쓰고 채색을 해서 또 전수일지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수일지가 한 이만큼은 돼요. 제가 모아놓은 게.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또 열심히 엄격하게 배웠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또 선생님께서 또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 또 3명의 공통점이 있네요. 네. 또 명인이시고 또 이제 그림을 그리는 작가님이고 제가 이제 또 초등학교 때 네. 무궁화 그리기 장려상을 수상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예, 같이 이제 그림 네. 3남매로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좋아요. 감사합니다. 박효영 명인의 외할아버지와 어머니도 기록화를 그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그림이 머릿속에 남아 있을까요? 외가댁이 상령칠씨 집안이어서 그 세종대왕 그때 같이 우리나라의 한글을 창작하셨다 그래요. 할아버지께서 그 윗대 할아버지께서. 그래서 그거에 관한 그림을 많이 그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록하죠. 그때 말하면 그 한글을 만드는 그림이라든가 우리나라 역사 그 재래 하는 그림을 많이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서 굉장히 낯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또 서울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창경궁이라나 경복궁, 고궁 박물관에 많이 가봤기 때문에 아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커오면서 그림을 뭐 잘 못 그려도 그냥 그 속에서 항상 그려보고 엄마한테 또 질문도 해보고 지도도 많이 받고 이렇게 컸어요. 상경궁에 가면 그 벽에 있는 그 인정전, 근정전 이런 데 가면 그림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궁중의 기록화에서 감상하였던 것 같아요. 왕비 뒤에 지는 모란도라든가 세자궁에 있는 책가도 이런 게 외갓집에도 그런 외삼촌 방에 책가도 병풍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낯설지 않았어요. 박효영 명인이 그리는 것은 기록화입니다. 어떤 기록을 어떻게 그려내는 걸까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기록화 중에서도 제일이라고 하는 궁중 기록화를 그리고 계시잖아요. 네. 이 궁중 기록화가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궁중의 기록화는 궁궐에서 나라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를 옛날에는 사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이제 사실적으로 그대로 그려서 기록을 남긴 게 기록화예요. 그래서 궁중에서 행했던 모든 행사, 나라의 행사, 궁중의 행사, 이제 이조, 예조, 뭐 형조, 공조 이게 6조가 모여서 아 이번에 행사를 하는데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도와서 하원들에게 이렇게 그려라. 이렇게 하면 도와서 하원들이 그려서 이렇게 진상을 한다고 하나? 그렇게 하면 이제 임금님이 마지막에 보시고 결정을 하신대요. 그래서 요거는 좀 빼고 요거는 하고. 말씀해주신 궁중화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보통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은 서류를 만들어서 결제를 올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용도였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도화서에서 그리는 궁중 기록하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제 무슨 년에 몇 월 몇 시가까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세자 입학 챙기도 하러 갈 때 뭐 영의정은 누가 가고 상궁은 누가 가고 몇 명이 가고 그리고 그 선생님한테 드리는 술은 무슨 술과 무슨 안주를 드리고 이것까지 다 써 있어요.
기록이요 말 그대로 기록.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역사와 문화예요. 그게 우리 조선의 역사가 문화가 되는 거죠. 궁중 기록화는 사실을 복제하고 재현합니다. 정원에 심어진 나무 하나조차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그려내야 하기 때문에 역사에 몰입하지 않으면 그릴 수 없는 것이 궁중 기록화이기도 한데요. 저도 뭔가 그림을 그릴 때 주제를 하나 정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또 드로잉도 여러 개를 해보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 편인데 선생님은 또 그림이 박물관에 걸리는 거다 보니까 다르실 것 같아요. 기록화를 그리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제 이런 왕세자 생례도 이런 걸 하려면 첫째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더라고. 그 시대 속으로. 그래서 이제 박물관에 가서 좀 다 보여달라고 사정하고 근데 잘 안 보여줘요. 아 그래요? 그리고 사진도 못 찍게 이렇게 찍으면 채색한 게 날아간다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도 있고 한두 번 가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요. 굉장히 여러 번 가야 하고 이제 박물관이라든가 역사학자에 또 고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거를 그리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고증으로 해서 전혀 손색이 없나 또 학자 선생님이라고 또 상의도 해야 되고. 선생님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 여러분들의 도움이 또 필요하네요. 그렇죠. 제가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도 물감의 그 종류 그 시대에 썼던 어떤 물감이었나 그것도 연구를 해서 그대로 써야 하고 종이도 그렇게 해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만무백관, 문무백관 막 이러잖아요. 근데 무관들의 옷 틀리고 문관의 옷이 틀리고 궁녀들도 다 급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옷 색깔도 다 틀려야 하고 막 번복해서 그릴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금방 나타나거든. 그래서 기록화는 모사이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까다로운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한평생 그렸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돌아보니 어떨 때 후회도 많아요. 그런데 보람도 있고 참 가슴 뿌듯한 우리의 역사를 그려낸다는 자부심으로 또 우리 문화는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알려주기 위한 사명감이랄까? 이런 게 참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자아도취 이런 식으로 해서 평생을 그렸는데 그동안 못했고 표현하지 못했던 우리 그림을 많이 그려서 교육의 자료로 남기고 싶어요. 그런 사명감으로 여태까지 그렸고 앞으로도 그러하게 그리려고 생각합니다. 박효영 명인은 청주의 귀한 역사적 자산을 재현해냈습니다. 관청에서 전쟁과 같은 유사시에 사용하고자 그렸던 지도, 관청 기록화 중 하나인 청주 읍성도, 상당 산성도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런 그림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박물관 유리 안에서만 본 듯한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또 신기하고 낯이 익는 것 같습니다. 짧은 지식을 자랑을 하자면 여기 보니까 여기 한 산성도, 상당 산성을 그린 것 같고 옆에 있는 거는 읍성도, 청주 읍성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기록화는 관청의 기록화예요. 관청. 이 우리 청주의 옛 지도는 300년 전에 그려졌던 지도거든요. 근데 이 관청의 기록화 지도는 지금의 지도하고의 개념이 틀려요. 옛날에 전쟁을 막기 위하여 우리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려진 지도예요. 그래서 우리 청주 읍성도는 지금 구례 운조루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때 300년 전에 관찰사로 왔던 그분이
그려서 가져가셨대요. 그래서 이 지도를 모사를 해서 그 구례군청에 드리고 그리고 우리 청주에서 마음껏 쓸 수 있게 허락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 관청에 기록하는 지금의 우리 청주 읍성도를 보면 여기 철당간 보이시죠? 네, 딱 뜹니다. 네. 그대로 있죠? 예. 그리고 이거 도청의 자리인 것 같아요, 감옥. 그리고 지금 여기 망선루 보이시죠? 청주 그 상당공원에.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보시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청에 기록한 우리의 청주 읍성도는 우리 300년 전에 우리 청주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진 거예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지금 요 그림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하나 그리실 때 시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걸렸을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것도 어려웠는데 보여주지 않아서 그리고 지금 있던 그 지도가 무지하게 낡았어요. 은조로에 있는 지도가.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그 복원 작업도 하고 모사도 하고 한 거의 2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읍성도 산성도는 우리 청주, 우리 충북의 아주 중요한 역사이면서 아주 중요한 관청의 기록화예요. 역사란 누구나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효영 명인은 나누기 위해서 기록화를 그립니다. 2018 평창올림픽 때는 생활 속에서 장식이나 관상용으로 쓰였던 사가 기록화를 요청받아 제작했는데요. 평생도 6폭 병풍, 전통화 화조도 6폭 병풍, 김영절치도 8폭 병풍과 나비 창호도 32점을 전시해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평상에 그 기록하는 사가의 기록화, 양반의 일생을 그려서 병풍도를 그렸는데요. 세계적인 많은 분들이 와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나름 굉장히 고뇌 속에 아주 야무진 각오로 열심히 그렸는데 세계적으로 전부 많은 찬사를 받았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한국의 풍습이 저런 거구나 새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설사 거기 계셨던 해설사님들이 너무 좋았다고. 저는 맨날 거기 있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비도 세 개의 나비를 그렸더니 더 친근감이 많이 왔고 그래서 평창의 그림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려준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기록화는 무수히 많은 시간으로 그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작업실에선 또 다른 기록화 속에서 박효영 명인의 시간이 흘러가는 중입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게 바로 선생님께서 최근에 작업하시는 것들인가요? 네. 이게 동쪽에 있는 궁궐이라 해서 동궐도라고 그래요. 아, 동궐도. 근데 창경궁이에요. 창경궁. 그래서 이 동궐도 안에는 이 소나무가 몇 그루, 자작나무가 몇 그루, 이 나무수까지 있어요. 16폭이에요. 16쪽. 4m, 6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는 2m가 넘고. 이렇게 방대한 양을 혼자서 그리시려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이거 다 혼자서 하시는 건가요, 작가님? 네, 혼자 해야죠. 재밌어요. 그래도 힘들어도. 굉장히 집중력을 필요로 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런 공간에서 조용히 이 속에 내가 산다. 그 시대에 내가 여기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면 아 내가 여기 뭐 재밌어요. 여기 내가 여기도 갔던데 뭐 이런 식으로 나 스스로 체면을 걸면서 하는 거예요. 그 옛날 기록화를 그리는 화가들은 바닥에 긴 시간을 납작 엎드려 밤낮 할 것 없이 몰두했답니다. 박효영 명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책상 위에다가 네. 이 한지를 올려놓고 그림을 그리지만 네. 예전에는 이렇게 그리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도제식으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서 거의가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의 관절이 네. 다 망가졌고 손도 또 이렇게 마디마디가 관절이 생겼다 그래갖고 평생 그렇게 그렸죠. 스승님 같은 경우에는 눈을 시력을 잃으셨어요, 한쪽을.
너무 이거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잘 찾아봐야 되잖아요. 예, 예. 그림을 그릴 때도. 그 저희 스승님은 눈을 시력을 잃으셨어요. 저는 무릎하고 손을 아이고. 관절을. 제가 그래서 못 도와드려서 제가 마음만으로는 열심히 좀 응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우리 선생님께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그렸던 때를 생각하면서 네. 저도 이 옆에서 네. 선생님 그림 그릴 때 무릎 꿇고 엎드려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그 시대는 자연물감을 썼잖아요. 옷도. 이제 뭐 임금님의 옷도 다 자연물감이었대요. 그걸 표현하는데 스릴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그 채색은 지금의 그림 서양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자연스럽고. 저는 또 기록화가 그려지는 모습은 처음 보는데 네. 요 전통 재료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물감 색깔도 진짜 지금 다양한데 물감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분체, 석체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누어요. 물감 종류가. 근데 이제 기본이 분체인데 이런 빨간 물감은 그 선인장 속에 있는 벌레, 연지라고 연지벌레. 하고 그거를 꺼내서 말려서 가른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를 요런 데 놔두면 개미가 바글바글해요. 벌레 가루라. 이건 황토. 직접 가져오신 예, 거예요? 예. 아니 그 황토를 키워다가 삶아서 정제해서 악효나 옷을 섞어서 써요. 그리고 하얀 거는 조개가루. 호분. 네, 호분. 그리고 뭐 이런 거는 풀잎.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네. 색이 너무 예뻐요. 네. 근데 이게 또 채색하면 더 예뻐요. 우리의 그 화학적인 물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쓰기 편하게 개량화된 안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꼭 이 전통 이 궁중화나 기록화의 전통 재료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궁중의 기록화, 관청의 기록화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그림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이라든가 물감이라든가 그 시대의 것을 연구해서 그대로 비슷하게 거의 그렇게 쓰도록 저는 노력하고 있어요. 우선 이런 기록화를 가까이서 보니까 사람들의 표정도 한 명 한 명 다 너무 다양하고 그림 자체가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연지 색깔을 선생님의 그림에 한번 덧입히는 영광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연지 색을 왜 좋아하세요? 오늘 입은 옷처럼 도발적인 붉은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연지 색이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입니다. 저희가 오늘 선생님께 기록에 관한 것들을 배워봤잖아요. 네. 그냥 가기 너무 아쉬워서 오늘의 이 일상을 좀 기록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예. 우리 작가님 어떤 것들을 좀 그리고 싶으세요? 저는 비밀입니다. 아, 비밀. 네. 비밀 좋죠. 예. 비밀을 그리시겠다 이거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비밀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 기록화를 딱 보면은 오늘이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좀 그려볼 거고요. 저는 뭐 이제 장난으로 그리지 않을 거예요. 네네. 예. 배틀인가요? 배틀은 아닌데 저는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비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기억이 휘발되지 않게 하려면 기록을 해두어야겠죠. 여인영 작가와 안효선 리포터는 박효영 명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을 그리는 것으로 기록해보려 합니다. 우리 기록화 명인이신
박효영 선생님을 앞에 두고 오늘 기록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뭔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 그림 보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사실적인 것 같은데 오늘 우리 기록한 네. 촬영한 거. 사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쪽에 계신 분이 바로 이제 우리 박효영 선생님이신데 네. 왜 제일 크게 그렸냐? 네. 우리 공중기록화의 또 큰 어른 아니시겠습니까? 아유,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가장 크게 그린 거고 네. 우리 이제 여인영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 예. 네. 우리 앞으로 이제 미술계라든지 예술계를 이끌어갈 제목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 정도.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점점 흑화되고 있죠. 이게 의도치 않게 번졌어요. 그래서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또 이제 선생님이 주인공이시니까 그 기록을 한번 좀 남겨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인영 작가님 네. 한번 좀 우리 선생님께 평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지금 마음이 사람을 좀 안 그린 것 같아서 약간 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저는 우리가 오늘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그 선생님의 작업실 입구로 들어가는 그 문을 한번 오늘을 시작했던 걸 기억하면서 그려봤습니다. 네. 그 뒤로 이렇게 보이는 소나무까지 아직은 안 말랐는데 여기 오늘 시작하는 의미를 담아서 그래요. 문을 한번 그려봤어요. 뭐 저랑 뭐 그렇게 차이는 안 나네요. 이 뒤에 그렇죠. 한옥 같은 경우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 어떻게? 이 문을 열으면 그 속에 오늘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제 거는 그냥 좋아요라고 이렇게 뭔가 또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절대 잊지 못할 오늘이 될 겁니다. 다름 아닌 기록으로 남았으니 말이죠. 오늘 저희가 같이 그림으로 기록도 해보고 또 기록에 대한 그런 소중함도 좀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매우 뜻있고 아주 저한테 감명 깊은 날이었어요. 그동안 이렇게 쉬었었거든요. 2년 정도 작업을 못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깊은 곳에서 저를 끌어내 주신 것 같아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직 동걸도도 반이나 남아 있잖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기록화 그려주시는 거겠죠? 그럼요. 아주 최선을 다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시 시청자분들에게도 진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갑자기 명언이 하나 떠오릅니다. 기억보다 강한 건 기록이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저 자아도취. 뭐 어쨌든 간에 이런 명언을 가슴에 새기고 네. 저희도 항상 기록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갈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